네, 내일장 빨간 펜으로 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끝나자마자 북한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을 좀 풀어놓고 볼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어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 마음을 풀어놓고 보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 심리가 핵실험 관련해서도 사실 핵실험 나오면 주식을 사야지. 큰 조정을 핵실험 나오면 당일이든 단기적으로든 그래도 의미 있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고 그러고선 저가에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큰 시점, 이런 시점에 과연 외국인들이고 기관들이고 핵실험 이슈로 주가를 뺄 것인가 하는 게 지난주에도 이 증권통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사실 기다렸던 악재 혹은 기다렸던 그 악재에 대한 또 조정, 이런 것은 사실 증시에서 그렇게 실현되기가 또 어려운 면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흐름에서도 거의 미미했죠. 이런 면들로 봤을 때는 지금은 재료적인 측면, 무언가 실적 모멘텀 혹은 시장의 호재,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갈 장도 아니고 또 그런 악재나 이런 부정적인 실적, 이걸로 인해서 중심이 낮아질 시장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특별한 또 논리가 있겠죠. 이런 면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주지시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한 반격을 해주시면서 마음을 놓고 볼 수 있는 시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일장 준비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를 여기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북한 핵실험 시장 충격 미미. 두 번째, 국내 증시 디커플링 국면이라는 점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시장 주도주의 환절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가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악재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악재에 대한 지금 소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악재가 불안해갖고 주식을 팔아야 될까 말까 하는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사자 대기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현금을 움켜쥐고 있다. 또 기관도 가용할 현금이 있다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살 것인가, 이런 면들에 있어서 두 가지 좀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결국은 설날 효과,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자수급이 기다리는 요인이죠. 설날 효과에 대한 면들도 그 전주 수요일, 지난주 토요일부터가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그런 설날 효과, 설날 전에는 대체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팔자는 수급, 설날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급들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또 핵실험이 터지면 어떻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조정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머뭇거렸다면은 사실 지금 이 핵실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설날도 지났습니다. 이런 동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그런 지금 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2개 끝났다 하는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핵실험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한바탕 좀 올라줬죠. 중심 가격이 높아진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자 수급은 계속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사고는 싶은데 조정이 의미 있게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리는 면들. 이런 면들은 제 생각에는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 대기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점은 종합지수 2230에 2년 전인가요? 최고점을 넘어갈 때쯤 한 2300 넘어가야 들어올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있어서 오늘 시장 충격은 분봉에서 보시듯이 지금 5분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아주 미미했습니다. 1950대 중반부에서 핵실험이 지금 관측된 핵실험이 지금 발생한 걸로 보인다 하는 그런 뉴스에도 장중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아주 미미한 이런 등락 나타난 것들. 사실 지금 시장은 재료보다는 역시 시장의 높낮이, 사자 수급이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오기도 상당히 갑갑해하는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워낙 디커플링 상황이죠. 이런 면들이 또 긍정적으로 또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핫이슈였던 북한 얘기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국면입니다. 저희가 몇 주째 이 얘기는 빠지지 않고 좀 포인트로 점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좀 이전과는 좀 달라진 뭐 시각이 있으신가요? 이전과 달라졌다기보단 결국 이 디커플링 요소는 디커플링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 2월 중 어느 시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그 시점 이후에는 상당히 주가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리포트는 우리나라 증시라기보다도 중국에 대한 리포트였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 중국 상해 증시 지금 한 2,300대 정도 되나요? 이런 중국 상해 증시에 있어서의 연간 목표치 연중으로 봤을 땐 한 3,000포인트 정도를 목표한다 하면서 그 근거로 동남아 쪽 시장들은 전체적으로 우량주들의 퍼 수준이 한 16배 수준이고 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는 중국 시장은 굉장히 싸다. 한 13배 내외의 수준이면 굉장히 저평가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이유로 중국 증시가 3,000을 간다 그런 리포트였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증시는 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의 코스피의 평균 퍼 수준은 지금 8.5배 수준이죠. 사실 중기적으로 올 연중에 있어서 주가가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이나 유럽 시장 이런 쪽보다도 한국 시장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동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연초 지금 디커플링이 나타나죠. 네. 그 부분들은 오히려 3월달, 4월달, 5월달 또 연중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가열차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된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스피와 그리고 글로벌 S&P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커플링이 2주 이상, 지금은 거의 한 달 이상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런 시기들에 있어서는 그 이후 시점에 오히려 대한민국 증시의 상승세가 글로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도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데이터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점차 완화되는 좀 국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좀 3, 4월 정도에는 또 가간 바닥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주의 환절기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셨는데요. 좀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증시가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의 디커플링도 깨고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양상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머지않아서 그런 시점이 오는데 오더라도 중요한 건 그거죠. 내 잔고에 수익이 나야죠. 내 주식이 올라야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언제 종합지수가 2,000을 회복할까 그리고 또 2,100대 또 2,230의 고점을 뚫고 넘어갈까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뚫고 올라가는 대세 상승기 오더라도요. 막상 지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은 20%가 채 안 됩니다. 이건 항상 대세 상승기의 법칙이죠. 주도하는 새롭게 주도하는 종목들은 항상 20% 내외의 종목. 오히려 70%, 80%에 해당하는 종목은 직전 마디에서는 주도주였어도 지수가 올라가는 기간 중에서 조정을 상당히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지수 상승률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한 80% 가까이 되는 게 대세 상승기의 특징. 그런 면들에서 지금 국면, 2월달 그리고 3월달 이런 국면들은요.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절기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와 연말 연초에 비교적 좀 강했던 섹터라고 본다면 IT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 또 그 방어주 섹터들이 되겠죠. 제약이나 또 유통 그리고 통신 이런 음식료 이런 방어주의 섹터들은 상당히 강했는데 그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고점을 거의 쳤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중기 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올려치는 정도의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면 이 종목들은 올해 연중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도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저PBR 종목군 중심으로 새로운 추세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는 오히려 뭐 15%, 20%, 30%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50%, 70%, 100% 이런 단위로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면들. 이런 면들에서 지금 주도주의 환절기, 지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간단히 지금 도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근래에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의와 TV 프로에서 설명을 드리듯이 정형화된 중기 조정의 패턴들 사실 시기의 차이지 뭐 작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 NC소프트나 이런 또 IT 대표주들 있어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장기 월봉 차트상에서 크게 3개의 상승 사이클 이후에 위에서 이중기 대 그리고 모든 상승의 중기적인 상승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 최소 이러면 1년 6개월 이상
조정 기간에 빠져듭니다. 실적이 꺾이는 종목은 가격 조정도 크게 수반을 하고 반면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 조정은 1년 6개월 이상 중기 조정, 중기적인 기간 조정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도 그런 종목들 많죠. 대표적으로 근래 카톡 시간에 보여드렸던 현대 그린푸드나 네. 아니면 IT 대표주나 또 방어주 중에 이런 종목들이 많다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수가 언제 올라갈까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소외될 섹터는 피하고 네. 그리고 이 지수의 상승에 그것보다 몇 곱절 강하게 올라갈 대형주 섹터를 선취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꾸준히 저 PBR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 그 틀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쪽 섹터 보세요? 예, 내일장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그 틀과는 조금 지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2월 달 지금 중순 같으면요. 이번 주 흐름까지는 아직은 환절기의 구간들이기 때문에 기존 강세 종목, 강세 섹터 속에서도 그냥 순환 반등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네. 지난주,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 이런 유통이나 섬유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GS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롯데하이마트 이런 쪽들도 최근 상승률은 좋지만 이쪽은 중기 추세가 돌아나가는 쪽은 아닙니다. 반면에 2월 달 흐름에서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매매 범주에 있어서는 유통업종을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역시 네. 시장 혼조 속에서 아직은 단기 조정 그런 면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종목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을 하나 좀 공략주로 꼽아주시겠어요? 예, 내일장 공략주 같은 경우엔 네. GS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는 GS 리테일이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오늘은 GS 글로벌. GS 글로벌은 쌍용이죠. 쌍용이 2009년도인가요? GS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이 바뀐 GS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무역 상사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있어서는 최근 실적 턴어라운딩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7억대 정도 흑자 전환됐는데 올 연중 흐름에는 그래도 350억 원에서 400억 정도 네. 이익 기조 나타난다면 지금도 주가가 밸류에이션 대비로는 한 40% 정도는 좀 싼 그런 면들이 있다 하는 턴어라운딩에 좀 초점을 맞추겠고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작년도 이후에 해외 지사들을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해외 사업 개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면들이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자원 개발주들 좀 네. 대형 자원 개발주인 LG 상사 그리고 현대 상사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되고 있는 면들 이런 면들이 모멘텀이 되겠고 이 종목 역시 중기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면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끊어먹는 그런 2월달 월중에 매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가격은요? 예, 매수 가격대는 오늘 종가권인 한 1,700원 정도를 매수 가격대로 보고요. 목표가에 있어서는 좀 긴 목표보다는 네. 짧은 단기적인 반등 정도 12,000원 정도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역시 비교적 짧게 1,25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GS 글로벌 오늘 추천주로 나왔습니다. 121선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좀 목표가를 노려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내일장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증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